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팩트체크 해볼 자료는요. 아마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롤러코스터 같았던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2026년 5월 15일에 그 충격적인 시장 변동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냉철한 투자 분석가로서 이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 아주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드릴 겁니다. 그 역사적인 8,000포인트 돌파와 곧바로 이어진 대폭락, 도대체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얽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팩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설명 자료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루 만에 무너져버린 코스피의 증상 파악. 둘째, 시장을 덮친 7대 리스크 진단. 셋째, 향후 반등 가능성에 대한 예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 전략 처방. 이렇게 매 단계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체 없이 첫 번째, 하루 만에 무너진 코스피, 그 극심했던 충격의 증상부터 들여다보죠. 오전 9시장이 딱 열렸을 때만 해도 분위기 진짜 좋았잖아요.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8,046포인트라는 역사적 고점을 뚫어냈으니까요. 와, 드디어 대세상승장인가 보다 다들 환호했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인 오후 2시 40분, 지수가 무려 6.12%가 빠지면서 7,493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멈추는 사이드카까지 걸렸거든요. 진짜 그야말로 모두가 멘붕에 빠졌던 엄청난 변동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압도적인 숫자 한번 보실까요? 6조 6천억 원. 여러분, 이게 단 하루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집어던진 순매도 물량입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은 이날을 포함해서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자산을 쉼없이 팔아치려고 있었어요. 특히 시장을 멱살잡고 끌고 가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주도주들의 이 매도 폭탄이 집중됐죠. 거대한 글로벌 자금이 정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완전히 다른 방향의 흐름도 있었어요. 7조 원.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날 시장에서 사들인 순매수 금액입니다. 와, 근래 보기 힘든 역대급 방어전이었죠.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한 건데 사실 그 쏟아지는 거대한 하락 압력을 혼자 다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했던 치열한 사투였지만 결과적으로 지수 붕괴를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 도대체 왜 이런 폭락이 나왔는지 시장을 강타한 7대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번 폭락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트리거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5월 12일이었죠. 대통령실 정책실장 소셜미디어에 AI 호황 초과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국민 배당금 도입을 논의해보자는 글이 올라왔어요. 물론 의도는 좋았을 수 있지만 냉혹한 글로벌 투자자들이나 외신은 이걸 즉각적으로 테크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즉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로 해석해버렸습니다. 시장은 규제랑 이익 환수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지자마자 외국인 자금의 즉각적이고 대규모의 엑시트가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글로벌 거시경제 리스크랑 우리 국내의 구조적 문제들이 어떻게 타이밍 좋게 엮이면서 퍼펙트 스톰을 만들었냐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미국 4월 CPI가 예상치 웃도는 3.8%로 나오면서 인플레 충격 줬죠. 거기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뚫어버렸어요. 이런 고금리 환경은 고평가된 기술주나 반도체에는 쥐약이잖아요. 여기에 미국 이란 휴전 협상까지 삐걱대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졌고요. 근데 우리 국내 상황도 아슬아슬했습니다. 코스피가 불과 8일 만에 20.9%나 급등하면서 단기 과열 상태였고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고는 2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 총파업 리스크까지 겹쳤고요. 사실상 이 모든 게 과열된 시장에서 돈을 빼기 위한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숫자가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1,500원, 장중 원달러 환율이 이 선을 돌파해버린 겁니다. 달러가 이렇게 미친 듯이 강세를 보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한국 주식 들고 있을 때 주가 떨어져서 손해보고 환율 때문에 환손실까지 이중으로 두드려 맞게 됩니다. 강달러 환경은 외국인들이 한국 자산을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떠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인데 이미 시작된 매도세에 맑음으로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후. 이거 찐 바닥일까요? 아니면 하락장의 시작일까요?
반등 가능성과 미래 전망을 냉정하게 짚어보죠. 일단 단기적인 현실은 솔직히 좀 험난합니다. 변동성이 워낙 커서 기술적 지지선인 7,500에서 7,600선을 지켜내는지가 지금 눈앞의 핵심 포인트가 됐죠. 그런데요, 시야를 쫙 넓혀서 장기적인 거시경제 사이클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AI와 반도체 붐, 이거 일회성 아니잖아요. 거대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게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꺾이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감도 여전하고요. 지금은 눈앞의 공포와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펀더멘털이 얼마나 짱짱한지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증시가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데도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149.8%라는 어마어마한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캔들이 막 흔들린다고 해서 기업들이 돈 버는 본질적인 능력이나 성장 엔진이 꺼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팩트죠. 바로 이런 실적 베이스가 있으니까 글로벌 탑티어 기관들도 여전히 장기 강세장을 전망하는 겁니다. KB증권은 코스피 목표치 1,500 부르고 있고요.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도 10,000선을 보고 있습니다. 제보수적인 뷰를 가진 골드만삭스조차 9,000포인트를 제시하잖아요.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유입을 불러올 MSCI 선진지수 승격 모멘텀, 그리고 AI 슈퍼사이클.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 지금의 이 충격은 결국 거대한 상승장 속에서 겪는 일시적인 성장통에 불과하다는 게 기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마지막 네 번째, 실질적인 리스크 대응 전략 처방 들어갑니다. 내 계좌는 어떻게 방어하고 기회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행동 요령. 첫째, 공포에 질려 던지는 패닉셀. 이거 절대 금물입니다. 펀더멘털 무너진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둘째, 급하게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7,500선 기술적 지지 여부를 며칠 정도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금을 최소 3번 이상 쪼개서 천천히 들어가는 철저한 분할 매수. 이게 리스크 관리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시장의 큰손, 외국인 수급을 매일 추적하세요. 그들의 매도세가 멈추고 돌아오는 그 시점이 가장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수많은 팩트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극심한 변동성, 우리가 그저 공포에 떨며 도망쳐야 할 일시적인 시장의 발작일까요? 아니면 장기적 성장을 믿고 비중을 실어야 할 역사적인 매수 기회일까요? 단기적인 주가 캔들은 온갖 노이즈와 수급의 요동치기 마련이지만 결국 그 끝에서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건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라는 변치 않는 진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자료가 여러분의 냉철한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